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0일이 내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기가 됐는데 정확하게 왜 우리가 탄핵 무효라고 주장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연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탄핵이 왜 무효인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진행되려면 일단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그걸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탄핵 심판 청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탄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럼 처음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 절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때는 탄핵 심판 절차로 적법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걸 각하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탄핵 소추가 적법하다면 그때는 이제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그 행위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면 탄핵 기각을 합니다.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 소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파면 결정을 합니다. 인용 결정이 아닙니다. 파면 결정입니다. 흔히 탄핵 심판 절차에서 파면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에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파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그 내용을 따져가지고 기각할 건지 아니면 파면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선행되는 절차가 바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 굉장히 많지만 오늘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특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 적법 절차는 헌법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 절차인 적법 절차를 위반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이 점만 고려하더라도 헌재는 각하시켜야 돼요. 근데 각하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징계나 형사 절차나 이런 절차에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을 진행시키면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 따라서 헌재는 당연히 각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원래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행위를 가지고 탄핵을 할 때는 그 성질이 다른 행위 각각에 대해서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A, B, C, D 4개가 있다면 4개를 묶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A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 B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국회는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때 거기에 탄핵 소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였습니다. 뇌물죄. 그런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른바 쟁점 정리라는 명목으로 뇌물죄를 쟁점 정리를 하면서 뇌물죄를 싹 빼버렸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는 뇌물죄가 있었는데 탄핵 심판을 할 때는 뇌물죄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거 완전히 탄핵 소추 사이의 동일성이 상실된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탄핵 소추위원회였던 권성동이가 만약에 쟁점 정리라는 이름에 뇌물죄를 빼고 싶다면, 빼고자 한다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네 가지 각각이 하나만 있어도 바로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 판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유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